4187에 형님 먼저 가이소 해놓고 푸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하필이면 또 옷이 똑같네요. 요 자켓이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고요. 와이셔츠는 다르요. 와이셔츠 색깔 다르고 넥타이 다른데, 근데 사무실에 자켓을 4벌을 놓고 다닙니다. 4개를. 그리고 주말에 올 때는 추우니까요. 오버코트 안 입고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 오리털 파카? 뭐 그런 거 점퍼 이런 거 입고 나와요. 넥타이만 딱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녹화한 것은 대체로 그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많이 입습니다. 세벌을 돌려가면서 입는데 그 자켓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옷 얘기한 거는 왜 그랬냐면요. 댓글 중에 다른 데서 댓글 중에 변호사님 옷이 한 벌밖에 없나 봐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옷 좀 사서 입으세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 옷 많아요. 이 자켓만 12장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도 한 5벌 정도 있는데 싱글은 잘 안 입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올 때 싱글은 좀 대체로 검은 계통이잖아요. 검은색이거나 또는 쥐색이라고 그러죠. 다크 그레이. 그러니까 안 예쁘게 나와요. 여기 화면에 예쁘게 나오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그래서 옷 많아요. 다만 오래됐어요. 3년 내지 한 5년 된 옷들이에요. 하지만 멀쩡해요. 왜냐면 돌아가면서 입잖아요. 하나만 계속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좀 떨어지면, 옷이 좀 헤어지면, 그러면 아이고 이거 너무 낡았네. 그러면 그거 하나 빼고 하나 또 사 입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오디오가 없네요. 저 앞에 깜빡이 킨 차가 있어요. 왼쪽 깜빡이 차. 깜빡이 켜고 있는데 검은 차 지나가고요. 검은 차는 오른쪽에 차를 대려고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 아니 저기서 아까부터 깜빡이 켜고 있었잖아요. 깜빡이 켜고 있으면 깜빡이 아까부터 켜는데 계속 차들이 지나갔죠. 이 앞에 가는 검은 차 말고 앞에 차가 한 대 지나가고요. 검은 차가 지금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검은 차는 오른쪽에 차를 대려고 그러고요. 인제 블록차 여기 지나가는데 이때부터 바퀴가 슬슬 움직이는데 이 바퀴 움직이는 게 블록차 운전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요 차 보내주고 요 차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도 가니까 요 간격, 요 2개 간격이나 요 간격이나, 그러면 당연히 이 차가 형님들 지나가 있어 하는데 근데 이걸 보험사에서 90대 10 얘기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왜 100대 0인지 설명하는,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형님 지나가이소 해놓고 푹 친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제 지인에게 저랑 친한 분이 형님 제 아는 사람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걸 90대 10이라고 하는데 형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한번 보내봐. 영상 보내봐. 영상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아우님한테 설명할 때 형님 먼저 지나가요. 저랑 푹 때리면 몇 대 몇이야.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변호사님 푹 이것 때문에 정말 웃고 맙니다. 멘트가 너무 싱싱합니다. 예. 고마세리마. 불박자가 빵 아닌겨. 상대차가 확실한 100%다 카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파라님 여기도 글 주셨네요. 우리 파라님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메인 화면 자꾸 눌러요. 이런 영상 자주 보고 싶네요. 자동차 불박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네요. 예. 파라님 최근에 파라님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댓글 잘 안 보는데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댓글 쭉 봅니다. 그래서 댓글 반응이 어땠을까? 댓글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한동안은 제가 댓글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댓글의 반응도 좀 같이 소통하면서, 근데 어떨 때는 댓글 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댓글 보고 소개 안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댓글을 안 볼 때도 있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전화 받는 건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가네요. 왜 안 받으려 하시는 건지. 이 전화요. 제가 일할 때 전화를 안 받아요. 지난번에
집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도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도 토요일이었나?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집사람이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한 8시에서 8시 반까지 들어가요. 좀 일찍 들어갈 때도 있지만 보통은 제가 일하다 보면 여보 오늘 8시 도착, 8시 반 도착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일하는 거 까먹었어요.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서 막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문자가 카톡이 안 오니까 8시에 전화, 혹시 8시 반에 또 전화, 9시에 전화, 9시 10분에 전화, 9시 20분에 전화, 9시 30분 전화를요. 15번 했습니다. 15번 했는데 근데 집사람이 제가 전화를 너무 안 받으니까 그 사무실에 아무도 없죠. 그 시간에는 밤 9시 반 넘어가면 저는 직원들 6시 되면 퇴근해라 그러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텀블러에다 요 차만 갖다 주고 다들 퇴근해. 난 일하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직원들이 괜히 저 때문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퇴근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변호사들은 이제 그 다음 재판 준비할 게 있으면 좀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제법 많습니다. 변호사분들은. 그리고 또 제가 일찍 가라 그러더라도 아니에요. 이거 좀 하나 좀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나서 하는 것도 저녁 때 하는 게 좀 편하대요. 그리고 저희 PD들도 좀 더 해야 될 게 있으면 좀 남아서 일하고요. 나머지는 6시 되면 가라 그럽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일하니까요. 그때 늦은 밤에. 그러니까 집사람이요. 혹시 제가 과로로 일하다 쓰러진 줄 알고요. 집사람이 사무실로 온 거예요. 사무실로 왔는데 그때 마침 저는 10시 좀 넘어서 나가고요. 제가 나가고 집사람은 그때 사무실 도착하고요. 도착하니까 문이 잠겨있죠.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해갖고 그래서 우리 5층 좀 올라가 봐달라고. 5층 와보니까 문은 잠겨있죠. 그런데 택시 타려고 그럴 때 제가 그때는 전화를 한번 보거든요. 전화를 딱 보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지? 전화 딱 해서 했더니 여보 당신 집 어디야? 왜? 나 지금 택시 탔어. 아이고 여보 그러면서 집사람이 막 울려고 그래요. 그냥 울음이 그 어떻게 된 줄 아는 거죠. 제가 그 정도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일할 때는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지금은 이제 일할 때 모니터로 카톡은 수시로 확인을 해요. 카톡은 PC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집사람한테 꼭 여보 오늘 일하다 늦는다. 오늘 몇 시까지 간다. 근데 몇 시까지 간다 좀 늦어지면 여보 미안해. 먼저 식사해. 나 몇 시쯤 도착할 거야. 꼭 그렇게 합니다. 여기 댓글 중에요. 서설이 길어요? 네. 왜 앞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죠. 제가 저는 평소에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러다가 그게 앞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제 아우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연결했죠. 그랬더니 왜 쓸데없이 서론이 기냐라는 그런 지적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벌써 1분 39초인데요. 1분 39초는 카톡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하고도 카톡으로 해요. 전화 안 해요. 전화했을 때 직원이 막 한참 하고 있다 저 전화 오면은 리듬이 끊기잖아요. 저랑 친한 분이요. 형님, 이사고 이거 여기에서 끝까지 90대 11학 하는데 1분 50초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왜 쓸데없는 걸 앞에서 길게 얘기했느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저는 이 유튜브가요. KBS, MBC, SBS 또는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 이런 방송이 아니고요. 한문철 TV는 한문철 변호사의 개인 채널입니다.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12월 말 1월 초에 짧게 해봤어요. 앞에 영상부터 쫙 보여주고 그다음에 몇 가지만 하고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댓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표 결과 딱딱딱 해봤어요. 짧게. 앞에 처음에 투표할 때는 한 1분 30초 2분 그리고 설명도 한 1분 30초 2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럼 저는 무진장 편해요. 하나 만드는데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하루에 5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슬슬 널어놓으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거는 조회 숫자가 1만, 2만, 10만, 50만. 한문철 TV에 20만 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몇백 개 되던데요. 예. 50만 넘는 것도 엄청. 저는 조회수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이건 그냥 아유 버릴까 하다가 아이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몇십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거는 진짜 몇십만 원 가겠다 싶은데 만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제가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문철 TV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블랙박스 보러 오시는 분이에요. 사고 영상. 몇 대 몇 관계없이 사고 영상 재밌다. 우와 줄어서고 있었다. 또 어떤 분은 몇 대 몇을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저게 왜 몇 대 몇인지 설명하는 한 변호사의 그 설명과 함께 몇 대 몇.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문제만 보는 분, 어떤 분은 답만 보는 분, 어떤 분은 그 문제풀이, 식과 답을 보는 분, 또 어떤 분은 그 사고를 통해서 나는 저런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 나는 저럴 때 저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는 분. 또 어떤 분은 한 변호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 시간에 다른데 어떤 토크쇼 또는 뭐 개그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음악 프로도 있고 토크 프로도 있고 그런데 또 개인 방송도 있고요. 많은데 근데 나는 한 변호사 내 마음에 드네. 그래. 한 변호사는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한 변호사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 난 한 변호사 당신이 얘기하는 거 그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틀리는 것도 있고 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때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한 5부류 정도요. 그런데 사고 내용만 보시려면 한문철 TV 보지 마세요. 그것만 따로 모아놓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몇 대 몇만 보시려고 그러면 제일 앞에 사고라는 영상 바로 제일 끝으로 가세요.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앞에 다 넘어가세요. 쭉 제일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문철 TV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다른 데서는 영상만 보여주잖아요. 영상만 보여주고 또 제보자가 인터뷰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래서 몇 대 몇이냐? 저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럴 때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냐? 사고만 보면 별 크게 남지 않잖아요. 사고만 한 것만 보려면 중국 영상 이런 데 가면요. 해외 토픽 영상으로 보면 별의별 사고 많아요. 저럴 때 누가 얼마큼 잘못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지 경험이 제일 많아요. 제가. 저보다 더 많이 해본 분은 없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소송을 6천 건 이상 해본 사람은 저 말고는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여태까지도 없었고.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사들 수백 명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판사들 한 명 갖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 명의 판사들의 그것에 대한 좀 평균, 그걸 모아서 많이 모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어떤 판사가 이렇게 했다 해서 그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좀 이상한 판결일 수도 있고 획기적인 판결일 수도 있고요. 보편 타당성. 그것은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 데이터가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면서 딱 보면 여태까지 6천 건 소송했던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한문철 TV 보시는 이유는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려고 그러면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에 대한 그 제일 많이 보시는 보배들이 거기 가면 개인적인 의견들 많잖아요. 그 중에 변호사분도 계시겠죠. 그 중에 보험회사 직원도 계실 거고
또 그중에 교통사고를 많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6천 건 소송을 해본 분은 안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상담해서 끝까지 제가 전부 다 사건을 보고 이 사고가 과연 몇 대 몇일까 예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판사가 몇 대 몇으로 그렇게 해서 화해공 결정했는데 또는 판결했는데 더 갈 거냐 말 거냐 그걸 제가 전부 다 판단합니다. 저 혼자 결정합니다. 소송할 거냐 말 거냐 마지막에 이의신청할 거냐 말 거냐 항소할 거 말 거냐 제가 판단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전달해드리면 마치 입시학원 같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방송은 그게 아닙니다. 방송은 뭔가 교감을 해야 돼요. 방송에는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인생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러면서 사람 사는 그런 향기를 느끼면서 제가 아무리 몇 대 몇을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변호사 저 사람 건방져. 아예 생긴 게 밥맛 없어. 그러면 안 오시면 돼요. 제가 좋으니까 오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좋진 않더라도 저한테 배울 게 있으니까 뭔가 내가 몰랐던 걸 저 사람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원래 전통적인 한문철 TV를 보시던 분인지 아니면 최근에 잠깐 오신 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변호사 실망했다. 당신은 몇 대 몇만 해라. 왜 당신이 모르는 분야까지 뛰어드느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구독 취소한다. 실망이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펠리세이드 전복사고 제가 5번 올렸는데요. 거기에 저한테 실망이란 댓글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해야 될 바를 한 거예요. 제가 변호사로서 교통에 관련돼서 자동차 관련돼서 법원에 소송 경험이 많은 제 입장에서는 요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고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저한테 글이 올라왔는데 변호사님 이럴 때 과연 저의 100% 잘못인가요? 물론 본인도 잘못이 있죠. 기업 연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소리가 좀 날 때 이상한 소리 나는데 뭐지? 확인하지 못하면 본인이 잘못이지만 그러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게 뭐 어디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볼트너트가 빠진 그런 게 아니고 보다 더 현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안 돼 있느냐. 2%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갖다 보완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설명드려도 그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한 변호사가 싫다. 기계도 모르면서 기계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이 떠나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사람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한문철 TV를 앞으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점차 좀 시간이 길어지죠? 한동안 짧았었어요. 3분, 4분에 맞추려고. 굳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3, 4분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분, 15분 걸리는 것도 있고요. 3, 4분이 제일 좋지요, 유튜브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살 때 그래 한 변호사가 그래도 나이가 좀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평균보다 많잖아요. 제가 법조인 중에서는 고참이에요. 제 동기들이 대법관 둘이 있고요. 법원장 수두룩하고요. 검찰에는 없어요. 다 나갔어요. 85년대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연수원 17기니까 제 동기들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노땅이에요. 노땅. 머리 염색해서 이렇죠. 저 나이 많아요. 그러면 저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한우물 파왔잖아요. 20몇 년 동안을 교통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한테
교통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부 다 특강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저보고 특강해달라. 변호사협회에서는 항상 저한테 먼저 시간 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저한테 변호사님 그때 시간 되시면 아유 지금 밀려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저한테 오겠습니까? 한 변호사가 갖고 있는 교통사고의 경험, 데이터, 블랙박스 영상 그것 때문에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여주면 다큐멘터리는 재미없어요. 뭔가 좀 이야기거리가 이어져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랑 대화하시자고요, 대화. 바쁘시면 앞에 거 보고 뒤에 거 보시고요. 중간 그냥 넘어가시고요. 저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댓글도 다는 못 보지만 지금처럼 아까 댓글 쭉 보는. 제가 댓글을 왜 안 보겠습니까? 보긴 보면 다 못 보죠. 쭉쭉쭉쭉 넘기면서 보죠. 그리고 몇몇 개는 요거는 댓글에 어떤 반응일까? 저도 좀 과연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떠실까? 그럼 보게 되죠. 그래서 맞다. 내 의견하고 맞는 의견이 많구나. 근데 이분들은 이 의견은 좀 나랑 상반되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도 있네. 저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되면 유튜브도 생방송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날마다 딱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그러면 댓글도 실시간 댓글도 올라오잖아요. 그거 앞으로 할 겁니다. 50만 넘으면. 50만 넘으면은 글쎄요. 날마다는 어렵겠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상황이 되면 또 날마다 일정한 시간 그러면서 같이 실시간을 해서 그거 그대로 올리고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는 그러한 한문철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왜 서설이 기냐, 왜 서론이 기냐, 쓸데없는 잡담 빼라. 그럼 안 보시면 되잖아요. 재미없는 채널 돌리다 재미없으면 그거 안 보면 되잖아요. 영화도 쭉 봐갖고 저도 영화 보러 갔다가요. 재미없으면 그냥 나와요. 요새 10,000원 넘게 주잖아요. 10,000원 넘게 줬는데 지난번에 뭔가 너무 재미없더라 해서 여보 졸리다. 우리 나가자. 근데 제가 한문철TV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뭐 돈을 내고 들어오시나요?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왜 이렇게 마음에도 안 드는데 광고를 많이 집어넣어서 광고를 제가 집어넣습니까? 저는 광고에 대해서 몰라요. 다만 그러더라고요. 1분이 넘어야 광고가 붙는다는 얘기를 1분인가 2분이 넘어야 광고가 붙는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50초짜리도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 광고 신경 쓰지 마. 또 그리고요. 제가 얼핏 듣기는 10분이 넘으면은 중간 광고 하나 들어간대요. 근데 어떤 건 9분 50초에 끝나요. 그거 광고 붙이려면 뒤에 10초 더 붙일 수도 있죠.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저희 직원 5명 있는데요. 솔직히 5명 월급에 부족합니다. 유튜브에서 저한테 보내는 돈. 5명 중에 그중에 프로그래머는 저희 사무실에 프로그래머가 필요한데 그 직원이 유튜브도 같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 하나 빼면 그럼 겨우 똔똔 될까요? 똔똔도 안 돼요. 퇴직금도 적립해야 되죠. 건강보험료 내야 되죠. 뭐 이것저것 하면은요. 그러면 5명 하면은 무조건 모자르고요. 아직까지는. 그 프로그램 빼고 4명 하더라도 4명의 순수하게 매월에 본봉 겨우 맞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20몇 년을 한우물을 팠어요. 최소한 2000년도 4월 1일부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교통사고만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 20년 동안 교통사고 아닌 거 2건인가 3건밖에 안 했어요. 저랑 진짜 친한 분들이 부탁하셔갖고. 여태까지 6,000건 하면서 6,000 중에 3건 하면 얼마인가요? 1%면 60%죠? 0.1%면 6건이죠? 0.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99.9%는 99.9% 이상 오로지 교통사고만 했습니다. 올해가 만 20년입니다. 만 20년. 제 마음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태까지 쭉 소송해서 갖고 있던 그 데이터들을 저 아니면 정리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알지만 저희 직원들은 조금씩 나눠서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제 인생 제 인생을 쏟아부었잖아요. 이걸 뭔가를 좀 다른 분들한테 남겨주고 싶어요. 방송으로 남기는 거 그것은 방송은 조금씩이잖아요. 조금씩 하고 그것이 데이터가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었는데 다 잘리고 편집되고 지금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한문철의 블랙박스는 그나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현재는 일주일에 10분인데 좀 있으면 이제 12분인데요. 12분이면은 3개 아이템 그 정도면 전달하는데 그것도 4분밖에 안 돼요. 4분에 충분한 전달이 안 됩니다. 보다도 좀 더 심화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꽤 편안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걸어오면서 제가 알게 된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자료들 이것을 건방지게 표현한 집대성 해놓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책으로는 불가능해요. 책으로는 목차부터 이렇게 써서 머리 뽀개집니다. 유튜브는 좋잖아요. 올라오는 저한테 질문 올라올 때마다 그때 조금씩 해놓고 그걸 나중에 쭉 모아서 검색만 제대로 하면 촥 나오잖아요.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면 제가 이렇게 뭐하러 일을 합니까? 저 고시 공부할 때부터 더 열심히 일해요. 하루에 유튜브에 쏟아붓는 시간이요. 한 8시간 될 거예요. 본연의 업무는 하루에 2시간 정도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그 정도면 다 커버가 돼요. 남는 시간은 저도 놀고 싶죠. 골프도 치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안 하고 유튜브에 한문철 TV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 이 열정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한문철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저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이 구슬, 수많은 구슬들을 꿰어서 보배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보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건강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국 그게 저를 위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